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때 그 카카오톡에 제가 썼던 말인데요. Soon you shall also come to pass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 잘 쓰는 말인데 적합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더워봐야 한 달도 안 덥겠죠. 그러고 나면 금방 찬바람 불고, 음력으로 따지면 정확하더라고요. 말복 지나고 나면 찬바람 불고 입추 오고 나면 또 금방 겨울 오겠죠. 인생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생긴 게 사람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준호의 땅땅땅 토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번 주에 한 거 먼저 복습 한번 할게요. 토지 투자는 용도지역이다. 용도지역은 토지 투자의 계급장이라고 불릴 수 있다. 21개의 용도지역. 세분화하면 21개 용도지역. 그 중분류라면 7개. 도시지역을 4가지로 세분하면 7개 용도지역. 크게는 4가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4가지 용도지역을 나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상은 바로 토지 투자 대상은 여기 나오는 녹지지역과 녹관농자. 녹관농자가 토지의 투자 대상 지역이다. 왜? 전용이란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제가 좀 이따 이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거지역은 도시를 형성할 때 여기는 도시민이 모여 사는 주택을 지으라고 용도지역을 정해놓은 땅입니다. 주택을 지으라는 땅. 거기에 이제 세분을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달리 주고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 집을 짓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을 짓는데 땅값이 비싸냐 싸냐만 따면 특별히 머리 아플 게 없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도시를 형성할 때 여기서 업무도 보고 서비스 활동도 이루어지고 유흥도 하고 이런 용도를 지으라고 용도지역을 만드는 게 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은 비싸고 유일하게 숙박시설, 숙박업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 또 이 상업지역이죠. 그 다음에 도시 안에서 어떤 생산활동, 공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지역이 용도지역이고, 그런데 이 녹지지역은 좀 달라요. 이 주상공을 묶어놓은 외곽지역의 녹지지역을 지정해놔서 여기 사는 도시민들의 마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라. 맑은 공기와 도시민의 그 쉼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 녹지지역이죠. 그런데 이 녹지지역을 그런 용도인데 일부를 전용, 다른 용도로 바꿔서 목적행위를 할 수 있다면, 원래는 허파를 하라는 용도지역인데 녹지지역을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창고를 짓거나 공장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녹지로서의 가치보다는 당연히 공장을 짓고 창고를 짓는 땅의 가치가 월등히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전용이란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은 도시 외곽 지역에 농림업 수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불능지, 유보지, 가능지를 지정해서 그걸 보존 생산 계획 관리로 이제 나눠지죠. 나눠서 도시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관리지역이고, 농림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활동을 하기 위한 지역, 자연환경 보존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이 땅값이 지대가 굉장히 싸겠죠. 이런 땅을 투자로 취득을 해서 만약에 내가 그 땅에 창고를 지을 수 있어, 또는 주택을 지을 수 있어, 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어, 어떠한 시설이라도 져서 전용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의미죠. 술용자니까 다른 용도로 바꾼다면 토지 가치가 극대화된 건 너무도 당연하겠죠. 재밌는 사파를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법, 목적대로 하면 된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의 편의와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라는 애니메이션이 아주 잘 그려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도시 안에, 녹지로 둘러싼 이 안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는 거죠. 녹지는 주거상업 공업지역과 함께 도시지역을 이루는 게 녹지지역인데, 요건 같은 얘기예요. 이 녹지가 이제 보시면 그 도시지역, 아까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나눴었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관리지역은 다시 토지 적성평가라는 걸 통해서 여기는 보존을 해야 돼. 개발 불능지야. 그러면 보존관리로 놔두는 거고요. 여기는 유보지야 하면은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일부로 놔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 가능지야라고 하면 주로 이제 개발지로 놔두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2002년까지 있었던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이 합쳐져서 관리지역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준도시 지역의 역할을 도시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농림지역에 준하는 농업활동을 해야 되는 지역이 보존생산관리라 보시면 됩니다. 이 녹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원이 도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으면 이 녹지들은 큰 축이 돼서 도시민들한테 양호한생활환경, 주거환경 또는 산업활동 환경을 조성해주는 단지죠. 마치 그런 거죠. 선릉에 가면 선정릉이 있죠. 선정릉. 그러면 서울시 강남 도시만에 이런 아주 좋은 도시자연공원이 있다는 거는 도시민들한테 굉장히 삶의 질에 그 어떤 포인트를 주고 굉장히 도움을 주는 장소죠. 그런 것처럼 이 녹지는 굉장히 그런 측면인데 이 중에서 전용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녹지지역이 있다는 거죠. 녹지지역도 세 개로 세분하는데 보존,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자연 녹지를 가지고 이제 전용을 많이 합니다. 도시계획 설치는 이건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용도 지역은 21개 지역이고요. 용도 지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용도 지역은 1차원 개념이에요. 땅 위에 지정된 규제나 완화예요. 그러니까 수평 개념이고, 용도 지구는 그 위에 수직 개념이 되는 거죠. 추가 지정이 되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절대 안 되는데, 용도 지역 위에 수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도시지역 안에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땅이 많죠. 최저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여기는 비행기가 뜨니까 여기는 이 높이 이상을 짓지 말아라 해서 굉장히 강서 쪽은 고층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김포가 영종도로 옮기면서 굉장히 그 층수가 높여 마곡 같은 건 보통 10층 기준으로 짓게 된 거고요. 시설보호지구도 마찬가지고 개발진흥지구도 마찬가지고 수평의 용도 지역에 어떤 지구를 지정하면 완화가 될 수도 있고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계획관리 지역에 보통 같이 지정되는 게 계획관리 지역과 여긴 자연취락지구가 되는데 보통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계획관리가 40%에 원래 100%거든요. 건폐율이 40%에 그 용적률이 100%인데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추가 지정을 같이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정이 되면 굉장히 완화가 돼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까지 주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용도구역은 이제 5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기밀집행 도시계획시설 할 때 도시공원 얘기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 용도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크게는 4개, 세분화되면 21개, 용도 지구는 26개 세분화된 용도 지구, 5개 용도 구역. 이 5개, 요 3가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안에 모든 게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단, 각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완화나 특별히 강화를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 조금 숫자는 변하고 행위는 변할 수 있지만, 기본 틀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결정되신다면 보시면 알겠고요. 요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설명드릴게요.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땡땡리 몇 번지 요게 치면 나오고요. 지목은 요거는 대지입니다.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대고요. 면적은 661제곱미터, 구평형으로 하면 200평 정도 되고요. 개발 공시지가가 2015년 당시 54만 7천원이니까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땅이네요. 공시지가가요. 상당히 좋은 땅이네요. 그 다음에 이게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이게 1번입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구도 들어가죠.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안에 지정하는 집단 취락지구와
자연 녹지에서 보통 지정하는 그 자연 취락지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건 완화입니다. 완화 무조건.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과 자연 취락을 했고, 다른 법령동에 따른 지역지구가 또 있어요. 비행안전구역 제3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해서 지정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비행기가 나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고도 제한이 있을 거예요. 고도 제한이 있고 다른 건축 제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한 장의 서류를 하나 마저 볼까요? 그리고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종합계획법 밑에 도종합계획과 같은 그 중간 상위법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서울, 경기도, 인천 일부를 제한 인천을 포함한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죠. 이 수도권에 관해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1966년부터 80년도까지 14년 동안 서울시에 매일 840명씩 인구가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시설들이 필요했겠어요. 끊임없이 학교도 지어야 되고, 끊임없이 집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내야 되고,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어야 되는 게 53가지 도시계획 시설이 있죠. 이 시설을 짓다가 모이다 계속 수도권 사람이 모여요. 지금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서울 수도권에 살죠. 2천만 명이, 2,300만 명이.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지정하면서 수도권에는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여기서는 이런 행위를 하지만 인구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권역이라고 나왔죠.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이렇게 나눠 있고요. 서울 도심의 보통 수도권 일부에 지정되는 과밀억제권역은 과밀억제가,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이나 학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장을 2003년도에 공장 청년제가 생긴 이후라도 공장을 함부로 질 수 없는 게 바로 그러니까 과밀을 무조건 방지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고요. 성장관리권역은 체계적인 이제 성장을 그러니까 유보지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개발지는 이제 완화를 하고 이제 기조가 바뀌고 있고요. 자연보존권역은 자연을 보존하는 권역이에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양주, 홍천, 양평, 가평, 광주, 용인, 여주, 이천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남한강 수계, 북한강 수계에 있는 지역들이 보통 자연보존 권역이에요. 이런 데는 공장도 친환경적인 것밖에 못하고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수질보전 특별대책적 1권역, 2권역, 상수원보호지역, 뭐 있죠? 하여튼 물에 대한 규제가 보통 이쪽에는 하나 지정이 되면 규제가 한 6, 7가지가 따라붙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개발이 쉽지가 않은 지역이죠. 개발이 쉽지 않고 대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세컨하우스나 별장이나 뭐 친환경 공장도 가능해요. 김치 공장이 일부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개발이 일단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크게 수도권을 3개로 나눴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거꾸로입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 외곽서부터 자연보존권역, 물에 관련된 거 이건 개발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 대다수의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이 성장관리권역, 서울과 그 다음에 일부 수도권 일부는 과밀억제권에 대해서 인구 유발시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규제 완화했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제는 저거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목적대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존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인데요. 자, 논리가 그러면 그분들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공장 입지를 못했을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왜? 공장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집단입니다. 그 이익을 발생시켜서 그 직원도 채용하고 사회 환원도 하고 급여도 주고 법인수도 내고 주주들 이익 배당도 하고 이런 철저한 그 이익이 해야 되는 집단인데 괜히 지역균형 발전해야 되니까 공장 못 지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라?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대접받는 외국으로 나가죠. 경기도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못 내려온 게 2018년까지 한 13,000개가 외국으로 나갔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 나온 법인세 혜택 받죠. 기업들 존중받죠. 대접받죠. 한국에서 이런 기업을 왜 하겠습니까? 지방으로 가면서까지.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방도 살아야죠. 상생을 해야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땅을 공급해주고 지방에서 뭐 그 땅을 무상임대라든지 또는 소유권은 그 동남아나 중국처럼 소유권은 저기 국가가 갖고 있고 사용권만 받고 그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 나왔던 그 기사를 인용한 게 있는데 전북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가 모여있대요. 거기에 이제 식품에 특화된 기업들이 콘텐츠를 가진 기업들이 몰리다 보니까 중견기업들 하림이나 뭐 이런 데가 CJ나 이런 데가 투자해서 거기가 식품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갖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해요. 바로 국가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 좋은 인프라와 고가의 장비를 쓸 수 있는 또는 R&D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지 국가가 다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지방 안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규제 완화의 첫 번째는 하여튼 수도권 정비계획법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뭐 준비한 건 많은데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21개 용도지역으로 한 거 건폐율과 용적률. 요 뒤에 원래 하나 더 붙어요. 뭐가 붙냐면 시군 조례가 붙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줄 수도 있고 규제할 수도 있고 보통 그렇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토지 투자 대상이 제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왜냐하면 전용이란 걸 할 수 있고 전용하고 나면 토지 가치가 극대화된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 녹관농자 안에 있는 지목 중에서 농지가 아주 블루칩입니다. 블루칩. 그 94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이 농지에 지금 밥 많이 안 먹잖아요. 저만 해도 애가 하나인데 여름에 밥 안 해 먹고 햇반 사다 먹습니다. 또는 빵을 좋아합니다, 아이가. 그러면 이제 밥 소비량은 점점 줄죠. 그러니까 뭐 6차산, 4차산 다 좋은데요. 농지라는 건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농지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있어서 재화나 땅 이상의 가치거든요.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는 농업 사회를 겪은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지금도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때는 감정적 자산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소중한. 그래서 예전엔 시골에 땅 갖고 있던 분들 큰일 생겨 땅 팔 때 동네에다 내놓지도 않았었어요. 수치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존심, 감정적인, 주관적인 이런 요인들이 많은 지목이 바로 이 농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농지 전용하는 거하고 농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아는 논하고 밭 말고도 농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를 전용했을 때 어떤 블루칩이 됐는지 하는 거 하고 왜 농지가 블루칩인지 세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로서의 가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주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이 저와 함께 토지에 대해서 알고 나가는 시간이 이전에 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결과가 알므로 인해서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속지 않는 이런 쪽으로 결과치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